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정당 국민혁명당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 기호 1번 이명규입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정당입니다.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하는 당의 지도 이념을 보더라도 그러하고 연 7% 경제 성장률과 청년들의 완전 취업을 약속하는 당의 12대 정책을 보더라도 그러하며 당 대표와 부대표, 당직자들과 천만 당원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국민혁명당은 의심할 여지 없는 대한민국 엘리트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직을 강탈하여 집권하는 것을 보고 저는 홀로 두려워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주사파 세력들이 학교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고 적들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가 결국 북한 김정은이를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짐작하였고, 만일 그런 비극이 온다면 저는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워 한 놈이라도 처단하여 나라를 지키겠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립된 개인에 불과하였고 적들은 지난 70년간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 혼자 적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 검사가 되었고 부정부패와 싸웠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우며 일했다는 개인적 경력 따위는 주사파들의 난동 앞에서는 참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6월 8일 국민혁명당 정광훈 대표께서 시국 선언을 하고 문재인 정권 타도 투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큰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사파 세력에 맞서 싸우며 싸움을 조직하는 지도자가 아직 대한민국에 남아있다는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대표를 찾아가 인사드리고 공동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사파의 핍박을 받는 정광훈 대표를 최고 수준으로 변론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반주사파 법률 투쟁이라는 사명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체포와 처단을 위한 국민특검단 단장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혁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는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정당 국민혁명당 당원이 되었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국민혁명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 세워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뜻은 제 한 몸을 바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활시키라는 명령으로 알고 제 뜻과 견해, 의지를 꺾고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위대한 국민혁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이 직접 광화문에 청와대 자유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혁명당이 직접 평양과 백두산에도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당과 우리 후보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고영일입니다. 저는 자유통일을 위한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맨 먼저 국방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자유통일을 대한민국 스스로 이뤄낼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등을 없애고 국방 예산에 투자하도록 해서 최소한 전체 예산 중 1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고,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의 회복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하여 주사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대목과 말뚝들, 즉 수많은 법령들을 모두 뽑아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을 국제 외교에서 왕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사파 정권은 대중국 압박을 하는 국제 정세에서 홀로
중공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 틈에서 자유통일을 쟁취하려면 대한민국은 안보 외교에 있어서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보 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는 기존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쿼드 체제에 적극 가입하여 펜타 체제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펜타 체제로의 전환은 대한민국의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커스 동맹이 호주의 핵 잠수함을 인정하는 것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이 쿼드 체제의 가입 조건으로 핵무장과 핵 잠수함 보유를 받아낼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이 핵무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통일의 전제 조건은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외교력 강화, 체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유통일을 위한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력의 확보를 위하여 12대 정책 중 이 5번째 정책을 강력히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공에 진출을 했던 기업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부지를 귀환하는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임대 후 구입 조건을 부여하고 10년간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공기업이 미국에 수출했던 500조를 대한민국이 수출하도록 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최첨단 방산 무기를 들여오도록 하면서 위에 언급하였던 안보 외교와 국방력을 동시에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호 2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의 힘 구본철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대통령이라면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을 성장시켜야 하는 기본 책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저와 우리 동지들이 함께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 즉 혁명은 또 다른 절대적인 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영적 계시입니다. 이에 국민혁명당에서 새로운 정치 도전, 그것도 대통령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비록 소득은 낮았으나 민심과 형편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만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대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저성장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도전자로서 이 모든 국민적 요구를 단 한 가지 말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기적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지금은 평범한 성장이 아니라 기적 같은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이 저만치 우리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 무능한 대통령이 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성장의 기적은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성장에는 경제, 교육, 복지, 사회, 주거, 안보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 가치의 성장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자유, 민주, 시장, 법치, 근로, 공정, 통합, 정의, 평등, 인권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의 기적에도 거대한 방해 세력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집단과 주사파, 민노총, 종교조 등 반성장 세력입니다. 이들과의 마지막 전쟁이 바로 내년 대선입니다. 내년에 전개될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를 지휘할 사람은 바로
저 구본철뿐입니다. 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만을 기다립니다. 성장의 힘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김경재가 인사 올립니다. 엊그제까지 쨍쨍한 태양 아래 우리나라 논밭이 나락과 배들이 잘 익다가 이제 비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아주 싱그러운 가을 추수를 예상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1950년에 시작돼갖고 한 70년 만에, 보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70년 만에 이데올로기가 종말을 고하는데 한국 민주주의가 70년 만에 중대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느냐, 아니면 주사파와 사회주의파 공산당에 의해서 이것이 침몰당하느냐 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다 못해서 지난 3년간에 광화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눈물과 함성을 모아서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혁명당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방 안보를 든든히 함으로써 기독교 입국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반성후에 세우기 위해서 야당과 협력해서 마지막에는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반드시 이 선거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광훈 목사님을 저희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삼고 저는 정치적 행정적인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이 나라를 진짜로 세계에 빛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유가 넘칠되고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공유에 의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큰 소리치고 살 수 있는 세계적으로 소위 소프트 파워의 강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드러운 권력을 가진 조셉 나이의 하버드대학 명예교수가 얘기했어요. LPGA에서 한국의 소녀들이 하는 거 보세요. 방탄소년단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축구에 손흥민이 얼마나 잘합니까? 오징어 게임 만드는 거 보세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빠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정치만 엉망이야. 삼류사류야. 이것을 이번에 끌어올려서 여러분이 다 같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만 모아주시면 정말 옛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저에게 뜨거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